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나요? 하루는 골프를 잘 쳐서 1등을 했습니다. 신이 나서 콧노래 부르며 집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뒤에서 번쩍이며 따라붙었어요. 푼돈 벌고 기분 좋다고 달리다가 목돈이 날아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입이 큰 날은 조심조심하게 운전을 하곤 했죠. 2주 전에도 그랬습니다. 골프가 잘 맞아서 한참 잘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드라이버가 부러졌어요. 손에 익었던 연장을 바꾸면 한동안 0점 조정하느라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실망할 일이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잘 나가는 게 불안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골프 인생에서 겪는 슬럼프와 호사다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부 슬럼프의 지옥. 지난주 힘들고 풀이 죽어서 재미없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럴 땐 밥맛도 떨어지곤 하죠. 이상하게 골프를 치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계속해서 꼴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반면에 A 너구리는 신들린 사람처럼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결국 핸디가 0까지 내려갔습니다. 골프는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을 가져다 주죠. A 너구리는 63년생,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춘 320 이상을 때리는 최장타 선수였습니다. 어너구리와 저는 일주일 내내 고정 붙박이 일주일에 내내 6번 치는 너구리와 여우입니다. 어느 핸디가 0이고 한 달 동안 신기가 들렸는지 그렇게 잘 나가더니 글쎄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세상이 아름다워도 내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해 보입니다. 사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입니다. 그 실수를 줄이려고 평소 맹연습들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하면서도 연습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기간이 있어서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하하. 어떤 이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가는 수도 있어요. 주변에 그 슬럼프를 못 넘기고 골프채를 놓은 너구리도 덜어 있습니다. 그 좋아하던 골프를 오죽했으면 포기하고 놓았을까? 이해가 갑니다. 사실 골프 구력 36년 차인 저도 1년에 몇 번은 골프 그만 때려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하. 실탄이 떨어져 갈 때쯤엔 더욱 그렇죠. 1년 칫솔 실탄이 벌써 많이 축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A 너구리가 드디어 오늘 무너졌습니다. 오늘 김전무가 찐으로 행복했어요. 하하. 간만에 밥맛이 돌아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2부 호사다마의 반전 마이너스 A 너구리의 부상. 그런데 A 너구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느 핸디형으로 한 달 동안 신기가 들렸는지 그렇게 잘 나가더니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를 더 이상 못 치게 되었습니다. 글쎄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겼는지 무릎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어요. 몇 일 쉬고 물파스를 바르고 날 간단한 증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견적을 보아하니 회복되려면 한 달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 몸 상태를 본 경험으로 대강 견적이 나옵니다. 일단 고정 선수 하나가 잠수를 타면 좋던 팀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하하. 선수 부상으로 당분간 긴장되고 흥미진진했던 라운딩은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부상은 내 개인의 불행뿐이 아니라 내 팀의 불행입니다. 이게 바로 호사다마입니다. 골프 인생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2주째 손주 손녀 픽업을 맡고 있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나오는 손주와 손녀를 만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차에 태울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이면 그 일도 끝이 납니다. 사실 계획에 없었던 규칙적인 라이드가 생활의 리듬을 바꿔놓아 불편했었지만 아주 잘 참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손잡고 차에 태울 때 그 느낌, 그건 골프 잘 칠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산부 이민자의 손톱 및 기름때. 여러분, 지금 이민자 가운데 아이들은 어리고 경제는 힘들어서 아무리 일을 해도 앞이 캄캄한 미래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며 이세들이 크고 더 좋은 미래가 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친구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일할 때 나는 고졸 신분으로 공장 생활을 충실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을 만나며 손톱 밑에 낀 기름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손을 내밀지를 못했었어요. 이민을 와서도 인쇄일을 해가며 평생을 기계를 만지며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디를 까만 손으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이 깜깜했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조금씩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저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생활 7년 만에 한때 워싱턴 DC 16가에서 인쇄소를 매입해 운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종업원보다는 수입이 나아서 사업의 꿈을 키웠던 적이 있었죠. 인쇄소 한 지 6년 만에 카운티도 샀고 6층짜리 빌딩도 매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크고 작은 요식업 사업을 하며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우연히 읽은 니체의 글 가운데 한 문장이 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게 고통을 겪으며 강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아들이 법대와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미국 생활을 했는지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어쩌면 처절했던 우리의 삶, 이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는 듯합니다. 인생 한 바퀴 돌고 보니 견디기 힘든 고통과 힘든 노동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긴 노동을 하고도 다행히 건강해서 지금도 아들 회사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정답은 없지 않나 싶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고통과 싸우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부 비너구리 아버지의 11조 이야기. 일요일 오후에 비너구리 집에 저녁 초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비너구리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오셔서 자리를 마련한 듯 했어요. 최근에 이사한 집이 1층으로 5,000 스퀘어피트인데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 부모님도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사니 뿌듯했으리라 봅니다. 비너구리는 참 효자에다 아주 겸손한 인품을 지니 평소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요즘 세상의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비부모님의 연세가 86세이셨습니다. 비행기 여행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참 건강하시고 아주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니신 듯 아버지의 롤모델 감이십니다. 비의 아버님은 경북대학을 나오시고 나주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사시다가 교사직을 내놓고 다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오셔서 만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유학 시절에 비너구리를 낳았으니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유학을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신학원에서 평생을 신학을 가르치며 사셨어요. 평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면서 자서전을 쓰셔서 가지고 오셔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자서전 내용을 보니 여러 장르로 전개되었어요. 물론 출생부터 86년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의 자료들을 모아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감동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약 25년 전에 화곡동에 집을 하나 사서 살았답니다. 몇 년 전에 용인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7억 정도 생겼답니다. 이 시세 차익을 11조를 내야 하나 고민을 했답니다. 생각 끝에 평소에 내던 11조에 추가로 분할해서 매달 더 보태서 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기에 묘한 원리가 숨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내다가 일찍 죽으면 다 못 내고 죽고 그래도 오래 살게 하셔서 다 내다 보면 오래 산다는 원리가 숨어 있다고 독백을 하셨습니다. 하하. 글쎄, 나 같으면 다 안 내고 다 쓰고 죽고 싶은데 말입니다.
꼿꼿하시고 강직한 성품, 본이 되지만 솔직히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부 교수님의 은퇴와 나의 갈등. 우리가 사는 도시는 두 개의 대학이 있는 작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프로보시와 오렘시가 있죠. 저는 오렘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인 BYU 대학하고 주립대학인 유타밸리 대학이 있어서 학생만 8만 명이 있어요. 방학이면 도시가 썰렁해지곤 합니다. 두 대학의 유학을 마친 한인 박사들이 전국에서 와서 젊은 교수가 몇 분 있습니다. 오늘 수학과 교수 한 분이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사유가 한국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신앙심이 훌륭해서 본이 되는 평신도였는데 세월이 가며 더 존경이 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80까지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몇 년만 더하면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교회 부름에 따라 부산으로 3년간 봉사를 위해 떠납니다.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분 부인도 신앙이 대단한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부인은 한때 영일레븐 쇼프로에서 사회자로 잘나가는 미모의 아나운서였었습니다. 당시 황신혜와 김청이란 배우를 탄생시킨 쇼프로의 아나운서 자리에서 화려한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유학생을 따라 미국에 건너온 여인입니다. 그냥 연예인의 길을 갔으면 지금쯤 유명 연예인이 되었을 텐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모가 아름다워서 연예인이었던 포스가 남아있어 외모가 남다릅니다. 아무튼 이웃이었던 두 분의 모범을 통해 마음이 요즘 싱숭생숭해집니다. 아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소원이 한국에 가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글쎄, 사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지금 사는 조건이 너무 행복해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희생과 헌신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 골프와 부를 더 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하.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먼 길을 떠나시는 교수님 부부가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육부 헤어스타일과 큰아들 이야기. 저는 얼굴에 동동그름을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긴 대로 놔두자는 노선입니다. 최근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 왠지 엉망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프를 치느라 뙤약 끝에서 매일 그슬리니 상태가 깡통만 들면 거짓골입니다. 거기다 염색 기술이 부족해서 머리도 볼만하죠. 이럴 때는 이발을 하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정말 이발을 하니 좀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하. 큰맘 먹고 머리를 깎으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그래서인지 개운해서 잠도 잘 잤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출장을 다녀 큰아들과 예배를 같이 보았습니다. 큰아들을 보면 늘 피곤해 보여서 가슴이 저립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듯합니다. 일하는 식구들이 1000명이 넘어섰어요. 아들은 44세,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도통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다 못해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카지노에 한번 같이 가서 놀다 오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해마다 한두 번은 라스베이거스에 같이 다녀오곤 했는데 효자 아들은 바쁘지만 한번 주말에 하루 시간을 내보자고 흔쾌히 응답을 했습니다. 우린 일상을 벗어나 부자지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글쎄, 앞으로 몇 번이나 아들과 같이 놀 수 있을지 모릅니다.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합니다. 아, 내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돈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벌었으면 어땠을까요? 하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손톱 밑 기름때를 묻히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골프장에서 자유롭게 칠 수 있다는 거요. A 너구리가 부상으로 쉬고 있지만 금방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린 또 치열하게 경쟁할 거예요. 슬럼프도 오고 호사다마도 있고 때론 드라이버도 부러지지만
그래도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처럼 헌신할 수는 없어도, 빛어구리 아버지처럼 11조를 다 낼 수는 없어도 우린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골프 슬럼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영상입니다. 다음 주에는 손주 손녀 픽업하며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